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의열투쟁이란 이름으로 공부를 같이 해볼 건데, 자, 우리 지금까지 10년 단위의 국외 무장투쟁에 대해서 공부했었지. 자, 10년대 국외 무장투쟁의 핵심은 독립군 기지, 독립군 단체들을 만드는 포인트. 자, 20년대 국외 무장투쟁에서 중요한 건 사건의 흐름, 알파벳 W로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지.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선 무장투쟁과 약간의 성격 차이가 있어. 자, 우리 앞서 배운 무장투쟁들의 공통점은 군사 조직 형태야. 자, 오늘 배우는 의열투쟁은 조직 형태가 아니라 개인들이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는 개별적인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바로 의열투쟁이거든. 바로 이 의열투쟁과 관련돼서 유명한 조직 두 개가 있어. 바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인데,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대표하는 김원봉과 김구가 각각 주도했던 단체로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인데, 자,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자. 먼저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이 주도적으로 만든 단체야. 말 그대로 의로운 활동을 열렬하게 하는 아이들, 그게 바로 의열단이야. 자, 이 의열단이 만들어지고 당대 사학자이자 당대 유명한 글 썼던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님이 글을 하나 써줘. 그게 바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야. 자, 이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은 무엇이냐? 민중들이여,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민중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일본을 쫓아내야 되냐? 폭력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야. 즉 정리하면 민중 직접혁명, 민중들이요 직접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본에게 저항해라, 혁명을 일으켜라. 바로 그게 민중 직접혁명, 바로 의열단의 정신, 의열단의 내용을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선언, 조선혁명선언. 즉 민중들이요 직접 무기를 가지고 일본에게 저항하는 거야. 그래서 했던 활동들, 식민통치기간 파괴활동,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다거나, 그리고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일본의 높은 사람들을 암살활동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김상옥, 나석주, 강우규, 박재혁 등등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의 개별적인 활동을 외우는 건 비추. 이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했구나, 의열단 소속이구나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강우규쌤은 사실 의열단원은 아니었어. 그래서 같이 그냥 묶어서 기억하면 좋지만, 굳이 따지고 들자면, 자, 그럼 이런 분들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내가 좀 이따 한인 애국단까지 하고 한 번에 같이 설명해 줄게. 자, 기본적으로 이런 활동을 한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이런 활동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 일본에게 우리의 독립에 대한 의지,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때 의열단원 한 명이 국내에 몰래 들어왔다라는 첩보가 전해지면 총독부랑 경찰서가 비상이 걸렸대. 그 정도로 의열단원이 갖는 포스, 의열단원에게 느꼈던 일본의 공포는 상당히 컸던 거지. 자, 의열단원 한 명에도 이렇게 비상이 걸리니 의열단의 대장 김원봉에 대한 마음은 어떻겠어? 일본이 너무 잡고 싶었겠지. 그래서 무려 일제강점기 김원봉에게 걸렸던 현상금이 지금 돈 300억이 넘어. 그 정도로 일본이 잡고 싶었던 인물이야. 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는 있지만 이런 활동에는 조금은 아쉬운 한계점이 있어. 바로 개별투쟁의 한계점이지. 자, 총독부에 폭탄 던졌어. 총독부 터졌어. 다시 지으면 되는 거잖아. 일본의 주요 인물을 암살했어. 다른 인물로 대체될 수도 있잖아. 즉 우리 독립에 대한 열정, 의지, 우리의 강인한 민족 정신을 보여주는 아주 순간 활동이지만 나름의 한계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김원봉이 깨달은 거야. 조직적인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30년에 가면 군사조직 형태를 운영하기 시작해.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단체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민족혁명당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럼 의열단 정리해보자. 개별투쟁했다. 대표적인 선언이 조선혁명선언, 민중 직접혁명을 강조하는 내용. 이 같은 내용에 따라서 식민통치기간 파괴하고 암살활동했다. 자, 의열단. 어렵지는 않은 부분. 자, 이어서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이야. 바로 여러분 독립운동가의 상징 같은 분이지, 김구쌤이 주도했던 단체인데,
한인애국단은 임정과 관련된 단체야. 자, 임시정부가 1919년 의욕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임정이 점점 침체해 깔아앉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대로 임정 깔아하게 놔둘 거야? 아니다. 우리 다시 한번 파이팅 해보자 라고 해서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단체가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 어떤 식이냐? 독립운동가들을 모집하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지원서 받아가지고 독립운동가 같이 면접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인애국단원을 선발해. 이렇게 지원서도 받기도 하고 직접 섭외도 하고. 자, 그렇게 모집된 한인애국단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두 분이 계시지. 바로 이봉창쌤과 윤봉길쌤. 자, 이봉창 같은 경우는 사실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 사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보다 일본에 협조하며 일본인처럼 살기를 바랬던 인물이야.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국적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아. 그래서 결심을 하게 돼. 일본인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인 이름도 짓고 일본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서 일본인보다 일본어를 더 잘했대. 하지만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쉽진 않겠지. 그래서 그런 차별들이 쌓이면서 안 되겠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 독립운동의 뜻은 없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독립에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한인애국단에 가담하게 되는 거지. 그런 이봉창에게 내려졌던 명령이 뭐냐? 이봉창은 일본어를 잘하잖아. 그래서 일본에서 활동했던 거지. 그래서 이봉창이 일본에서 일본의 왕 일왕이 지나가는 길에 수류탄과 총을 쏘게 되는데 그게 아쉽게 실패하게 돼. 그래서 결국 일왕 제거, 일왕 저격은 실패하게 되지. 자, 그러면 일왕 저격을 하다가 실패해서 일본 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됐을까? 그렇지, 당연히 한국인 테러리스트 이봉창이 테러를 시도했지만 다행스럽게 일왕은 무사하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겠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깝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이봉창 아깝다라는 식의 보도. 자, 근데 중국에서도 보도가 나오거든. 이때 중국은 1932년 1년 전 1931년도에 만주 사변으로 만주를 일본에 뺏기게 돼. 그러니 중국도 일본을 싫어했겠지. 그러나 중에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일본의 이런 일을 중국에서 어떻게 보도가 되냐? 아, 까비 보낼 수 있었는데 라는 식으로 보도가 돼. 당연히 일본이 화가 났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걸 구실 핑계 삼아 일본이 중국 상하이를 쳐들어가. 그게 상하이 사변이야. 자, 이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이겨. 상하이 땅 절반 이상을 일본이 점령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일본은 상하이 사변의 성공, 상하이 점령을 기념하는 전승 행사식을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하게 되거든. 그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 일본 입장에서 저승사자가 찾아가지.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윤봉길 형님이 찾아가게 되는 거야. 그게 그 유명한 윤봉길의 의거. 그래서 윤봉길 의거는 바로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냐?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지. 자, 이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이 전승 행사식을 갔는데 엄청 크게 가죠. 그래서 이 당시 뭐 이렇게 살짝 그림으로 그려보면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 중앙에 광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요게 이제 일본이 단상 같은 걸 만드는 거지. 이런 단상들. 계단 올라가게. 그리고 앞에 마이크 설치하고 요게 뒤에 의자 한 2줄 정도 깔리지. 높은 사람들 모이는 거지. 이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군대와 관련된 사령관들,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모이게 되는 거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거야. 그래서 이때 준비물이 뭐였냐? 사람들을 축하 파티하러 불렀는데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리니까 먹을 걸 다 준비 못해. 그래서 이때 일반인 참여자들의 준비물이 바로 먹을 것들을 준비해오라고 해. 그래서 도시락과 사람이 물병 같은 걸 많이 준비했거든. 그래서 봉길이 형님이 폭탄 모형을 뭐로 했던 거야? 도시락 모형과 물병 모양으로 폭탄을 제작한 거지. 일본의 감시를 뚫으려고. 자, 뚫은 상황 속에서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질 오전 11시 40여 분경 윤봉길이 가슴속에 준비하고 있던 폭탄을 하나 던지게 되지. 그때 던졌던 폭탄은 여러분 도시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물병 폭탄이야. 물병 폭탄이
정확히 단상 3분의 1 지점에 떨어졌고 떼구르르 굴러서 정확히 폭탄이 빵 터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3명 정도가 현장에서 직사하게 되고 한 6, 7명 정도가 불구가 되거든. 즉 폭탄 터져서 제대로 성공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윤봉기는 가슴속에 준비되었던 또 다른 폭탄, 도시락 폭탄을 터뜨려 자결용으로. 하지만 아쉽게도 그건 불발. 그래서 현장에서 일본 헌병, 일본 군인에 의해서 체포되게 됐고 결과는 뻔하지. 결과가 정해진 재판 끝에 총살형으로 세상을 마감하게 되시게 돼. 이때 봉길이 형님의 나이가 24, 5, 굉장히 어린 나이지. 참고로 이때 윤봉길 형님은 어린 2 아들까지 있었어. 또 이 윤봉길이 이 2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되게 유명하거든. 내용은 이거야. 아비 없으면 슬퍼하지 마라. 비록 아비가 없지만 훌륭한 너의 어머니가 있다. 그러니 잘 자라다오. 그리고 너네도 자라서 피와 살이 있다면, 즉 인간이라면 무슨 운동해라? 독립운동해라. 이런 멋진 유언장을 남기게 되는 거지. 자, 쌤이 참고로 올해 38인데 자, 나보다 10몇 살 어린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다? 아,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것 같아. 쌤이 항상 역사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건데, 역사를 너무 머리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마음으로, 가슴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특히 이런 독립운동가들은. 왜?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편하게 인간 못 듣고 있지. 자, 여러분 꼭 이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한 마음 한 번쯤은 가져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수업으로 돌아와서 이 윤봉길의 의거는 성공을 하게 돼. 그 영향이 어마무시하다. 얘들아,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우리 윤봉길이 이런 일을 했어. 우리도 신나고 아주 멋졌겠지만 누구도 굉장히 기분 좋았을까? 중국. 생각해봐. 중국 입장에서 얼마나 굴욕적이야. 지네 땅 뺏긴 다음에 지네 땅에서 파티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 독립운동가가 큰 일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이때 중국에서 가장 큰 정당이 뭐였냐? 중국 국민당. 이 국민당의 대장이 장제스야. 장제스가 이런 말을 해. 중국 4억 인구, 중국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걸 조선의 젊은 청년이 했다. 굉장히 좋아했대 장제스가. 그때부터 중국 국민당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돼. 특히 한인 애국단은 어느 정부와 관련이 있어? 임시정부. 바로 임시정부의 국민당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중국 관내, 중국 본토, 중국 땅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인정받게 되는 거지. 왜? 중국도 일본 싫어하잖아. 싫어하는 놈이 같으니 한국과 중국이 손잡고 항일운동 많이 같이 했겠지. 하지만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지.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 게다가 임시정부 이 당시 상하이에 있잖아. 그래서 상하이 임정에 대한 탄압이 엄청났겠지. 그래서 임시정부의 이동이 시작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32년도부터 상하이에서 떠난 임시정부는 8년여 동안 중국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최종적으로 1940년 충칭이라는 중국 내륙 지방에 자리 잡게 되는 거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의열단, 한인애국단 묶어서 의열투쟁. 자, 이 부분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 개별 활동을 했다는 공통점은 있어. 근데 사람 이름 어렵지? 자,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빼고 뭔가 폭탄을 던졌다. 일제강점기 때 총을 쐈다. 그냥 쉽게 나머진 다 의열단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공부할 때 좋아. 이봉창, 윤봉길 빼고 나머지 폭탄 던졌다, 총 쐈다, 의열단. 이렇게 구별하면 좋아.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인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기억되는 부분이길 바라며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자, 계속 지금 얘기 중인데 쌤이 지금 감기가 안 났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탁하고 좀 발음이 씹히거나 이럴 때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해줘. 쌤이 최대한 빨리 나서 좀 더 정확한 딕션, 좀 더 밝은 에너지로 수업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고. 자, 안녕.